14세기 유럽은 패스트, 즉 흑사병으로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했고 16세기 1600만 명에 달했던 잉카 제국은 200명에 불과했던 스페인 정복자들이 가져온 천연두에 정복당하고 맙니다. 어쩌면 인류의 역사는 질병이라는 도전과 약이라는 응전의 역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인류를 구한 12가지 약 이야기의 저자 정순규 약사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전공 약대 공부를 하면서 전공책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또 논문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그냥 학교 다닐 때는 그냥 도서관에 좀 가가지고 이런 것을 좀 쉽게 풀어놓은 그런 교양책이 없을까 해서 좀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결국은 이런 책이 많이 없는 것이 결국은 쓰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나라도 한번 써보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모아보았는데 가능하면 이제 좀 재밌게 쓰자. 재밌게 쓰려고 하니까 이제 역사적 그런 스토리가 많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인문학을 이용해 가지고요. 역사나 그리고 철학이나 문학이라든가 이런 소재를 가지고 쓰게 된다면 뭐 꼭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재밌게 이 책을 또 보고 약에 대해서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취지로 이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12가지로 이제 분류를 나눴는데요. 챕터마다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약들이 있어요. 사실 약이 상당히 종류가 많거든요. 그걸 전부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정말 이 약은 정말 중요해. 정말 역사적인 어떤 가치가 있어. 그런 약을 중심으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섞어서 쓴 책입니다. 인류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필수 약들의 역사를 개발된 순서대로 전개해 나갑니다. 인류를 구한 약에 대한 과학적 사실과 탄생 배경을 일반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었었습니다. 1928년에 그 플레밍이 그 여름 휴가를 가게 되는데요. 자기가 실험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래층에 있는 그 실험실이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면역에 관한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거기에 있는 곰팡이가 이제 바로 위층이니까 위층 실험실로 날아오게 되거든요. 자기가 배양하고 있는 그런 세균이 있었는데 그 세균에 이제 가라앉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원래 있는 세균이 자라야 되는데 휴가를 갔다 와서 보니까 곰팡이가 앉은 그 포자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세균이 성장이 억제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과학사에서 엄청난 대발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결국은 페니실린을 대량 생산하게 되고 지금처럼 값싸고 좋은 약들이 나오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리고 마취제 같은 경우는 그 해피벌룬이라고 하죠. 그 웃음가스. 이것은 처음에는 치과의사 호레이스 웰스라는 사람이 먼저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어떤 공연을 보러 가기 위해서 갔다가 정말 이 웃음가스를 맡은 사람이 정말 웃기도 하지만 고통이라든가 충격을 받았어도 피가 나도 정말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럼으로써 이것을 이제 치과에 이 뽑는데 한번 적용을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치과의사의 그 공로로 또 에테르라는 그런 마취제가 개발되게 되고요. 그것이 신약 발전에 하나의 큰 기여를 하게 되거든요. 역사적 재미에 건강에 유익함이 보태져 일석이조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의학산업의 최신 경향도 안내합니다. 또 다양한 연구 자료와 사례는 저자가 약사로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져 생생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그 약에 대해서 이 약이 뭔지 더 알고 싶어 하고요. 또 이 약의 부작용이 뭔지 그리고 조금 더 그 약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그런 정보를 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보면 지금 제약산업이라든가 바이오 산업이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고 수출도 늘어나고 고용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의 한 10만 명 가까이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약을 개발해냈는지를 먼저 알아야지 우리도 그런 약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그보다 더 뛰어난 약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 사람들도 시작할 때는 상당히 미약했어요.
어떻게 보면 행운, 어떻게 보면 전혀 뜻하지 못했던 뭐 플레밍의 그런 발견과 같이 사소한 것이 결국은 엄청난 어떤 인류의 진보를 이루고 인류를 구한 그런 약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학생들이 이걸 보게 되면 나도 좀 좋은 약을 만들어서 뭐 노벨상을 타봐야지, 그런 어떤 도전을 가질 수가 있고요. 제약회사라든가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이제 반도체 이후에 어떤 바이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훨씬 더 윤택해지고, 그리고 인류에 공용할 수 있는 신약 개발을 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약의 탄생은 죽음과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소망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인 진보는 아스피린이나 페니실린보다 더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 신약을 내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대에도 만병통치약은 없으며 효능과 부작용이란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황범입니다.